형수님, 저랑 자면 2일 비밀로 해줄게요.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밤 11시 30분 강남 룸살롱 2층 대기실. 32살 저 정미라는 시동생 김재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쳤어요? 당장 나가요. 그런데 재훈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여기 2년 전부터 다녔던 거 저는 다 알아요. 형한테 말하기 싫으면 제 말 들으세요. 뭐라고요? 5개월이라고요. 5개월밖에 안 했는데 2년이라니.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함정이었구나. 그리고 이 이야기의 진짜 막장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 장면에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7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8년 차 초등학교 2학년 딸 새별이와 5살 아들 윤별이 엄마입니다. 남편 김민수는 올해 38. 서울대 공대를 나왔지만 성격이 너무 소심해서 회사에서 번번이 밉보였습니다. 6년 전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잘린 뒤로는 이력서 넣어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학벌은 좋은데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네요. 인사 담당자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한 달에 160만 원. 낮에는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들 밥 차려주는 전업주부 남편이 됐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벌면 되니까. 저는 낮 2시부터 6시까지 동네 아이들 영어 과외를 했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는 분식집에서 설거지 알바를 했습니다. 한 달에 90만 원. 그런데 모자랐습니다.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월세 65만 원에 관리비 15만 원, 새별이 영어학원비 25만 원, 윤별이 태권도 9만 원, 핸드폰 요금 2대 14만 원, 인터넷 3만 원,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10만 원, 식비 80만 원. 계산해 보니 한 달에 최소 310만 원은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버는 돈은 370만 원. 겨우 60만 원 남는데 그것도 늘 부족했습니다. 통장은 항상 마이너스였습니다. 작년 3월 윤별이가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400만 원 빌렸고 7월에 냉장고 고장나서 200만 원 할부로 샀고 9월에 새별이 치과 임플란트에 350만 원 들었습니다. 어느새 빚은 128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18만 원씩 나갔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시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65살, 서초동 50평 아파트에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보험금으로 15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단 1원도 안 주셨습니다. 너희 둘이 알아서 살아야지. 내가 죽으면 유산으로 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그러면서 시동생 김재훈한테는 강남 아파트 계약금 3억을 주고 외제차 9천만 원짜리 사주고 명품 가방에 시계에
재훈이는 서울대 경영학과 나와서 대기업 부장까지 올랐습니다.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재훈이 아내 이수지는 33, 재벌 3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건설회사 사장이라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에르메스 백을 들고 나타나서 시어머니한테 현금 500만 원씩 용돈을 줬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좋아하시면서 저한테는 말했습니다. 너도 수진이처럼 좀 하지 그래. 맨날 쪼들리게 살면서. 저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2023년 6월 14일 새벽 2시 윤별이가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엄마, 숨이 안 쉬어져. 아이가 헐떡거렸습니다. 천식 발작이었습니다. 부랴부랴 응급실에 가려고 통장을 확인했는데 잔액이 1만 3천 원이었습니다. 신용카드는 한도 초과. 남편은 편의점 야간 근무 중. 새벽 2시에 누구한테 돈을 빌려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윤별이가 천식 발작이에요. 급한데 병원비 좀. 지금 몇 시인데 전화야? 내일 낮에 다시 전화해. 뚝.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안 받으셨습니다. 재훈이한테 전화했습니다. 형수, 저도 바빠요. 형한테 얘기하세요. 뚝. 결국 저는 윤별이를 업고 24시간 약국까지 뛰어갔습니다. 3km를. 천식 흡입기를 샀습니다. 8,000원. 집에 와서 윤별이한테 먹였는데 아이가 토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경기하듯 떨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저는 울면서 아이를 안았습니다. 병원도 못 데려가는 이 무능한 엄마를. 다음 날 낮 3시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윤별이 괜찮아? 응. 이제 좀 나아졌어. 다행이다. 미안해. 내가 돈을 벌었으면. 남편도 울었습니다. 38 남자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미안해. 서울대 나와서 이 꼴이야. 아니야. 당신 잘못 없어. 그날 저녁 평소처럼 분식집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10시에 일이 끝나고 나오는데 옆 건물 룸살롱 사장 최진아 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였습니다. 언니, 어제 새벽에 애 업고 약국 뛰어간 거 봤어. 무슨 일 있어? 아, 애가 아파서요. 애 병원비도 없어? 네. 최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얼굴도 괜찮고 몸매도 좋은데 왜 설거지나 해? 우리 가게 와. 술만 따르면 돼. 하루에 20만 원은 벌어. 한 달이면 500은 넘게 벌고. 저 결혼했어요. 애들도 둘이고요. 그러니까 더 해야지. 애들 먹여 살려야 하잖아. 생각해봐. 이름도 안 쓸 거야. 가명 쓰면 아무도 몰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전 못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냉장고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덜컹덜컹 또 고장 날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달걀 4개, 시든 배추 반 포기, 김치 조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쌀도 바닥났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이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낮에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들 돌보느라 지쳐서 월급 160만 원 받으려고 밤새 편의점에서 일하고 아이들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새별이 운동화가 다 닳아서 발가락이 비쳐 보였습니다. 윤별이 겨울 패딩은 작년 거라 팔이 짧아서 손목이 다 보였습니다. 6월 16일 금요일 오후 5시 저는 최진아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언니, 저 일하고 싶어요. 잘 생각했어. 내일 저녁 8시에 와. 옷은 가게에서 빌려줄게. 이름은 뭐로 할래? 유리요. 그래, 유리. 이쁜 이름이다. 첫 출근한 날은 6월 17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검정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님 앞에서 웃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오빠,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이런 말이 입에서 안 나왔습니다. 술 따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23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생전 처음 만져보는 돈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샤워를 4번 했습니다. 몸에서 담배 냄새랑 술 냄새가 안 빠지는 것 같아서 거울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나야? 정밀한, 너 이러려고 대학 나왔어? 하지만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일주일에 5번 나갔더니 한 달에 537만 원을 벌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많은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7월 초 처음으로 새별이한테 새 운동화를 사줬습니다. 12만 원짜리 나이키.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다 신는 거다. 윤별이한테는 겨울 패딩을 미리 샀습니다. 15만 원짜리. 엄마 이거 진짜 따뜻해. 냉장고에는 고기도 채웠고 과일도 샀습니다. 빚도 매달 100만 원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민수는 몰랐습니다. 여보, 요즘 과외 학생이 많이 늘어서 늦는다. 강남 쪽 학생들이라 돈도 잘 줘. 남편은 믿었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네. 우리 당신 덕분에 사는구나. 미안해. 순한 남편이었으니까 의심 같은 건 안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정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8월 중순, 저는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50대 중반 박 사장이라는 분이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저한테만 팁을 10만 원씩 줬습니다. 유리 씨, 다른 애들이랑 달라. 진짜 같아.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진짜 힘든 사람 같아. 맞습니다. 저는 진짜 힘든 사람이었으니까. 9월 말 빚이 320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통장에는 처음으로 플러스 250만 원이 찍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통장에 돈이 좀 있네? 과외비 많이 들어왔어? 응.
강남 학생들이 몇 명 더 늘었어. 거짓말은 점점 쉬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추석 때 우리 집에 오셔서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요즘 살림이 좀 나아진 것 같네. 냉장고에 고기도 있고. 네, 어머니. 제가 과외를 좀 많이 해서요. 그래, 잘했다. 우리 민수 무능한데 며느리라도 벌어야지. 그러면서 용돈은 안 주셨습니다. 재훈이 부부한테는 현금 200만 원씩 주시면서 시동생 재훈이는 그날 저를 보더니 묘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형수, 요즘 피부 좋아졌네요? 관리 받으세요? 아니, 그냥 크림 좀 바르고. 아, 그래요? 근데 향수 냄새도 다르고 뭔가 달라 보여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10월 말쯤 최 사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유리야, 너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왜요? 저기 3번 테이블에 앉은 남자 있지? 저번 주에도 왔었는데 계속 너 쳐다보더라. 뭔가 이상해. 혹시 아는 사람 아니야? 저는 3번 테이블을 봤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홀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잘 안 보였습니다. 모르는 사람 같은데요? 그래. 그럼 됐고. 그냥 조심해.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야 늘 쳐다보니까. 11월 17일 금요일, 운명의 그날이었습니다. 저녁 11시쯤 최 사장이 말했습니다. 유리야, 13번 방 들어가. 신규 손님인데 김 부장 소개로 왔대. 잘 모셔. 팁 많이 준다더라. 네, 사장님. 저는 화장을 고치고 원피스를 매만진 다음 13번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35살 김재훈, 제 시동생이었습니다. 형수님? 재훈이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저기,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재훈이 친구 2명이 웃었습니다. 야, 너 아는 사람이야? 형수래잖아. 잠깐만. 재훈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해요. 재훈이는 저를 2층 대기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말했습니다. 형수님, 여기서 뭐 하세요? 재훈아, 이건 룸살롱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형은 알아요? 아니, 아무도 몰라. 제발 말하지 마. 말 안 하려면요. 재훈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랑 자요.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 형수님 예쁘잖아요. 전부터 눈여겨봤는데 이렇게 일하시는 거면 저랑 한 번쯤은 할 수 있잖아요. 미쳤어? 당장 나가. 아니면 형한테 말할 거예요. 형수가 2년 전부터 룸살롱 다녔다고. 2년? 난 5개월밖에 안 했어. 누가 믿겠어요? 제가 증거 만들면 돼요. 여기 사장한테 돈 주면
서류 조작쯤은 해주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구나. 재훈이는 저를 미행했고 일부러 이 가게에 온 거였습니다. 재훈아, 제발. 형수님이 선택하세요. 저랑 호텔 가시든지 아니면 형한테 말하든지. 참, 형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도 말하고 SNS에도 올릴 거예요. 형수님 얼굴 사진이랑 같이. 그럼 새별이 학교에서도 다 알겠죠?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제발, 새별이만은, 그럼 저랑 자요. 딱 한 번만. 그럼 비밀로 해줄게요. 재훈이가 제 턱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재훈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절대 안 해. 그리고 뛰쳐나왔습니다. 탈의실로 달려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최 사장이 쫓아왔습니다. 야, 유리야. 손님 두고 어딜 가? 사장님, 죄송해요. 저 오늘로 그만둘게요. 미쳤어? 저 손님 VIP야. 한 번에 2천만 원씩 쓰는 사람이라고. 죄송합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재훈이가 형한테 말하면 어떡하지? 시어머니한테 말하면 어떡하지? SNS에 올리면 어떡하지? 새별이가 학교에서 놀림받으면 어떡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였습니다. 남편은 편의점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밤새 울었습니다. 11월 20일 월요일 저녁 7시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뒤에는 시어머니, 재훈이, 재훈 아내 수진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인데? 남편은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재훈이한테 전화 왔어. 당신이 2년 전부터 룸살롱에서 일했다는데 진짜야?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2년은 아니고 5개월이야. 뭐? 진짜라고.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2년이든 5개월이든 결혼한 여자가 술집에 나가는 게 말이 돼? 우리 집안 망신을 이렇게 시켰어. 재훈이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묘한 미소를 띠고 마치 이 모든 게 계획대로라는 듯이. 형수가 2년 전부터 일했대요. 제가 그 가게 사장한테 확인했어요. 여기 서류도 있어요. 재훈이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진아 사장 도장이 찍힌 조작된 근무 확인서였습니다. 입사일 2021년 9월 1일. 이게 뭐야? 저는 서류를 보며 떨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난 6월부터 시작했어. 누가 믿겠어요? 여기 사장 도장 찍힌 공식 서류인데. 재훈이가 냉소했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2년이든 5개월이든 상관없어. 결혼한 여자가 술집에 나가는 게 말이 돼. 내가 룸살롱에서 일한 게 사실이잖아. 여보, 살려고 그랬어.
윤별이 병원비도 없었고 빚도 1200만 원이 넘었고 변명하지 마. 술집이 직업이야. 재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형수가 룸살롱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알아요? 거기서 에이스래요. 한 달에 600만 원도 벌었대요. 그러면서 형한테는 과외한다고 거짓말하고 600은 아니고 똑같아. 거짓말한 건 사실이잖아.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이 며느리가 술집을 수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충격 받으실 만도 해요. 이런 며느리는 처음 보네요. 남편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게 다 내가 무능력해서 벌어진 일이야?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당신이 그런 데까지 갔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이혼하자. 난 이런 여자랑 못 살아. 이 장면에서 정말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어머니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했지만 안 주셨잖아. 윤별이 천식 발작 났을 때 새벽 2시에 전화했는데 끊으셨잖아. 저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가 발끈했습니다. 그게 내 핑계가 돼? 내가 돈이 뭐가 많다고 너희한테 줘? 난 노후 대비해야 한다고. 어머니 서초동 50평 아파트에 사시면서요? 시아버지 보험금 15억 받으셨으면서요? 그건 내 돈이야. 너희가 손댈 돈 아니야. 재훈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 이혼하세요. 제가 변호사 알아봤습니다. 룸살롱 근무는 부정행위로 인정된대요. 위자료도 얼마 안 줘도 돼요. 재훈아, 남편이 동생을 봤습니다. 근데 너는 형수가 어디서 일하는지 어떻게 알았어? 재훈이는 잠깐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그게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강남 룸살롱에? 형, 그게 중요해요? 형수가 룸살롱에서 일한 게 중요하지. 11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 남편과 저 그리고 재훈이까지 따라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2년간 룸살롱에서 근무하신 게 사실이라면 이는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위자료는 2천만 원, 재산 분할 시 빚 1280만 원도 반반 나눠야 합니다. 2년 아니고 5개월이에요. 여기 근무 확인서에는 2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조작된 서류. 최진아 사장이 재훈이한테 돈을 받고 만들어준 가짜 서류. 저는 억울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가족 먹여 살리려고 한 건데 법적으로는 부정행위입니다.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훈이는 옆에서 만족스러운 표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와서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저 수진이에요. 재훈이 아내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만나요. 꼭 보여드릴 게 있어요.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강남역 카페. 수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형수님 앉으세요. 무슨 일인지. 수진이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룸살롱 CCTV 영상. 2021년 9월 3일 금요일. 김재훈이 여자 둘을 양옆에 끼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 남편이에요. 2년 전부터 일주일에 3번씩 저 룸살롱에 다녔어요. 형수님이 일하기 훨씬 전부터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1년 10월, 11월, 12월, 2022년 내내, 2023년도, 김재훈이 여자들과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심지어 모텔 들어가는 장면까지. 이건 어떻게. 사립탐정 고용했어요. 한 달 전부터 남편 미행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나왔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수님, 제 남편이 2년 동안 그 룸살롱에 289일 다녔어요. 한 달에 평균 1,300만 원씩 썼고요. 회사 법인카드로요. 이거 횡령이에요. 그리고 형수님한테 접근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제 남편이 형수님 미행한 거예요. 뭐라고요? 형수님이 룸살롱 다니는 거 알고 일부러 그 가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형한테 거짓말해서 이혼시키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형수님 좋아했거든요. 결혼 전부터. 형수님이 형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엄청 반대했대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형수님을 갖지 못하면 형한테서 빼앗으려고 한 거예요. 이혼시키고 나서 다시 접근하려고요. 미친놈이죠. 그리고 근무확인서 조작한 것도 다 증거 있어요. 제 남편이 그 사장한테 500만 원 준 통장 내역. 수진이 USB를 꺼냈습니다. 형수님, 이거 가져가세요. CCTV 영상 2년치, 카드 내역, 횡령 증거, 서류 조작 증거 다 들어있어요. 저는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형수님은 이걸로 당당하게 사세요. 이 장면에서 속이 뻥 뚫렸습니다. 11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 저는 집으로 모두를 불렀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재훈이, 수진까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이혼 합의서 사인이나 빨리 해. 우리 집안 명예 생각해서라도. 사인하기 전에 이것부터 보시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2021년 9월 3일. 룸살롱에서 김재훈이 여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년 3개월간 289일. 한 번에 평균 450만 원씩 쓰는 장면들. 여자들 옆에 앉히고 노래방 가고 모텔 가고. 여보, 이게 대체 뭐예요?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재훈이는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회식이야. 일주일에 3번씩 회식을 해요? 2년 동안 한 달에 1,300만 원씩 쓰면서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도 회사 법인카드로요. 이거 횡령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다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11월 11일 재훈이가 최진아 사장을 만나는 장면, 현금 500만 원을 건네는 장면, 근무 확인서 조작해 주세요. 2년 전부터 일한 걸로요. 재훈이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재훈아, 내가 그런 짓을... 저는 이혼 합의서를 찢었습니다. 찌직. 저는 5개월 일했습니다. 2023년 6월 1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153일 가족 먹여 살리려고. 윤별이 천식 발작 났을 때 어머니는 전화 끊으셨잖아요. 빚 1,280만 원 갚으려고요. 술만 따랐어요. 2차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런데 시동생은 2년 3개월 동안 289일을 룸살롱에서 놀았네요. 회사 돈 3억 7천만 원을 횡령해서요. 2차도 37번 갔고요. 그리고 저를 협박까지 했죠. 자기랑 자지 않으면 형한테 말하겠다고요. 누가 더 더러운 건가요? 남편이 동생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이 새끼가...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재훈이는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형, 닥쳐. 내가 형수한테 그런 짓을 했어. 내가...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 이혼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횡령 사실 제보할 거예요. 당신 감옥 가요. 여보 제발. 재훈이가 빌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룸살롱 다닌 5개월 동안 어머니는 뭐 하셨어요? 서초동 50평 아파트에서 편하게 사시면서 손자 천식 발작 났을 때 전화 끊으시고 재훈이한테는 3억씩 주시면서 이제 저한테 뭐라 하실 건가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어머니는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둘째, 재훈이도 영원히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셋째,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무능력해요. 서울대 나와서 편의점 알바하는 게 한심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착한 걸 알아요.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인 것도 알아요. 그래서 8년을 버텼어요. 이제 당신도 저를 믿어봐요. 제가 룸살롱에서 번 돈 250만 원 남았어요. 이걸로 작은 분식집 낼 거예요. 당신은 주방 맡으세요. 떡볶이 잘 만들잖아요. 저는 홀 볼게요. 떳떳하게 돈 벌면서 살아요. 남편은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이제부터 잘하세요. 다신 제가 어떻게 돈 벌든 뭐라 하지 마세요. 전 제 방식대로 살 거예요. 이 장면은 진짜 사이다였습니다. 2023년 12월 5일 김재훈은 횡령 사실이 밝혀져서 회사에서 징계에 고당했습니다. 수지는 이혼 소송을 걸었고
위자료 10억을 받아냈습니다. 재훈이는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나 고시원에 살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희한테는 한 번도 연락 안 하셨습니다. 2024년 1월 3일 저는 남편과 함께 신림동에 12평짜리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상호는 새별이네 분식. 남편이 주방에서 떡볶이랑 김밥을 만들고 저는 홀에서 손님을 받습니다. 장사가 잘 됩니다. 첫 달에 순이익 430만 원이 나왔습니다. 2월에는 빚을 다 갚았습니다. 3월에는 통장에 600만 원이 모였습니다. 5월에는 새별이한테 새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15만 원짜리. 윤별이는 태권도장에서 파란 띠를 땄습니다. 7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엄마가 잘못했다. 재훈이가 감옥 갈 것 같은데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희도 바쁘거든요. 뚝. 전화를 끊었습니다. 9월 재훈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님,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익십했습니다. 차단했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행복합니다. 가게는 장사가 잘 돼서 지점을 하나 더 낼 계획입니다. 남편은 자신감이 생겼는지 요리 대회에도 나갔습니다. 새별이는 학교에서 반장이 됐고 윤별이는 천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남자가 2년 동안 룸살롱 다니면 접대고 여자가 5개월 일하면 부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왜 그랬는가입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그랬습니다.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